안녕하세요. 부천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52쪽입니다. 페이지 52쪽. 이 생활 속의 문화. 그 첫 번째 단원으로 1. 우리나라의 생활 문화.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의식주 생활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의식주라 하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세 가지죠. 필수 조건입니다. 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겠고, 식,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음식. 그 다음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이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식주는 어떠한지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와 현재의 의식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의식주는 과거에서 현재로 계속 변화되고 있죠. 그런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밑에 커피가 한 잔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식사 후에 무엇을 마셨을까요? 우리는 식사를 하고 나면 꼭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되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마셨을까? 옛날 사람들은 숭늉을 마셨죠.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전통 차를 마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통 차를 마셨겠죠? 그러면 53쪽에서 의복 문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옷에 해당하죠. 의복 문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면 각 계절에 맞추어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한다. 주로 봄, 가을에는 서늘하죠. 그래서 긴 소매 옷을 입고 여름에는 더워요. 그래서 반소매 옷을 입는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추우니까 코트나 점퍼를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트나 점퍼 같은 외투를 위에 덧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복 생활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계절과 날씨에 맞추어서 입어야 되겠죠. 그 다음 또한 옛날에는 옷감의 소재가 자연에서 주로 얻는 목화라든가 모시, 삼배, 비단 등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면 옛날에는 주로 옷감의 소재가 자연에서 얻어온 것이었죠. 그래서 목화를 심어서 목화솜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모시, 삼배 이런 식물을 재배해가지고 이런 식물의 껍질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서 비단을 만들었죠. 이렇게 옛날에는 주로 자연에서 소재를 얻어왔는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합성 원료를 이용한 인공 섬유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그래서 합성 섬유라고 하죠.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오늘날은. 뭐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렇게 다양한 거는 좋은데 네. 우리 몸에 피부에 닿는 거는 사실은 자연에서 얻은 게 더 좋겠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사계절이 있어서 사계절에 맞추어서 이렇게 옷의 모양이 달라지죠. 우리나라 사계절의 의복 문화입니다. 다음은 식생활을 살펴볼까요? 음식이죠. 식
페이지는 54쪽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저를 사용하는 문화가 있으며 밥이나 죽, 떡, 식혜 등의 공유죠. 공유를 재료로 한 음식이 주식과 함께 발달했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죠. 밥을 먹으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발효식품이 있는데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우리의 전통 음식이죠. 발효식품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불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비빔밥, 떡이 있죠. 이런 음식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각 지역의 자연 환경에 맞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식생활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음식의 재료를 자연에서 많이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지역의 자연이 어떠한가, 어떤 재료가 많이 나는가에 따라서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해안 지역이나 섬은 어떨까요? 해안이나 섬은 옆에 바다가 있어서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을 했겠죠. 그리고 평지에는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곡물이나 채소를 활용한 음식이 많을 테고, 그 다음에 산이 많은 산지 지역에서는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산나물이나 약초를 활용한 음식이 주를 이루며 발달했다.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의 음식이 발달을 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감자 옹심이가 있어요. 특산물이죠. 강원도에는 감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강원도는 감자 옹심이. 그리고 평양과 함흥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냉면 생각나시죠? 평양냉면, 함흥냉면. 그리고 서산에는 어리굴젓이 유명하고, 전주에는 비빔밥, 안동에는 간고등어, 제주에는 옥돔 요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특산물을 가지고 발달한 음식들이죠. 다음 55쪽. 주거문화, 집이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두루 편리한 가옥 형태가 발달했다. 더운 여름도 잘 지내야 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도 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가옥 형태가 있습니다. 난방도 해야 하고 냉방도 해야 하죠. 그래서 난방과 냉방을 모두 고려해 여름에 적합한 마루는 시원하죠. 앞뒤가 다 트여 있어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겨울은 어떤가요?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만의 난방 방식인 온돌이 있습니다.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을 설치했다. 그러면 마루는 아래에 빈 공간이 지면과 떨어져 있어 더운 날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겨울이 길고 추운 북부 지방은 마루가 좁고, 추운 지역에서는 마루가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루가 좁고 여름이 덥고 습한 남부 지방은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마루를 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넓은 마루에서 남부 지방은 더우니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겠죠. 북부 지방은 춥기 때문에 마루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좁게 하죠. 잠시만요. 그 다음 겨울의 난방시설인 온돌입니다. 아궁이의 따뜻한 공기가 구들에 머물게 하여 방 안에서 따뜻한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난방 장치가 온돌이죠.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를 발달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서양 사람들은 그냥 구두 신은 채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올라갈 때만 신발을 벗어요. 그 다음 우리 선조들은 추위와 무더위 등의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온돌, 마루가 있는 지혜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 냈다. 여름은 마루에서 시원하게 보내고 겨울은 온돌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보냈죠. 그러면 이런 의식주 생활의 과거와 현재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56쪽입니다. 의식주 생활의 과거와 현재.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식주 생활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사회의식이 변화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뀐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의복 문화는 과거 평상복이던 한복이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한복이 평상복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명절이나 결혼식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으로 변화되었어요. 또한 의복 문화는 사계절에 맞게 복장을 달리하며 대중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유행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 매체가 발달해서 어떤 옷이 유행이다 이러면 다 따라서 그것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유행이 있습니다. 옷이. 다음으로 음식 문화는 과거의 상차림에서는 밥과 떡을 주식으로 하여 나물, 다양한 김치, 젓갈류 등의 밑반찬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빵도 많이 먹게 되고 햄버거, 스파게티 등과 같은 서양 음식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서양 음식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에 서양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농작물 재배 방식,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 그리고 무역이 발달했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다른 나라의 어떤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농작물 재배 방식과 무역의 발달에 따라서 계절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의 다양한 과일과 음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 음식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세계인의 입맛을 고려한 다양한 퓨전 음식이 개발되기도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잘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음식, 퓨전 음식이 개발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음식과 퓨전 음식. 네, 오른쪽에 보니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놨죠. 그 다음 57조 마지막으로 주거 문화죠. 집. 우리의 전통 집은 한옥이었는데요. 한옥의 온돌과 마루가 현대 생활에 맞게 편리한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의 한옥의 온돌 문화는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보일러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문화의 방식을 그대로 약간 변형시켜서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마루도 있습니다. 거실에 넓은 마루, 마루판을 깔아서 예, 그 마루의 형태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은 보일러 방식으로 변화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일러 방식으로 대체되는데 연료는 다르지만 바닥 밑을 데우는 방식이라는 점이 동일하다. 요즘 보일러 방식을 이용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옛날에는 전통주택, 기와집이나 초가집이었는데 지금은 서양식의 단독주택, 그리고 빌라죠. 다가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다양한 집의 형태로 많이 바뀌었죠. 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초가집이 보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현대식 건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58쪽에서 우리 생각 다지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춥고 찬 바람이 부는 긴 겨울을 지내기 위해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이죠.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개발했다. 아주 훌륭한 난방 장치예요. 온돌은. 다음 2번. 우리나라의 의식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주거 문화에는 집이죠. 한옥과 온돌 문화가 있다. 그래요. 우리의 주거 문화는 한옥이고 온돌 문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옹심이는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이다. 그렇죠? 강원도의 특산물 감자를 이용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3.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은 지금은 입지 않는다? 지금 입죠? 옛날에는 평상복이었지만 지금은 예복으로 입어요. 특별한 날에. 그래서 입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죠? 아닙니다.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다음 3번. 미래의 의식주가 어떻게 변화될지 말해봅시다. 앞으로의 의식주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냥 영양제 한 알로 그냥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해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바쁠 때는.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포장 음식이 많이 발달을 했었죠. 앞으로 점점 더 포장 음식이 발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포장 음식이 발달할 것이다. 쉽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발달할 것 같아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바쁘기도 하죠. 현대생활은. 그 다음 59쪽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리 콕콕. 첫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있죠? 사계절이 있어서 각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한다. 오늘날 한복은 명절이나 결혼식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평상복이었는데 요즘은 한복이 예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이죠.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은 발효식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고기, 비빔밥, 떡 등이 있죠.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3번, 과거 음식 문화는 저장이 용이한 절임류나 젓갈류 등이 대표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신선한 채소,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퓨전 음식이 개발되었다. 옛날에는 뭐 적당한 냉장고도 없었고 그래서 짜게 잘 절여놔야 오래 보관할 수 있었겠죠. 그랬는데 요즘은 냉장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활용해서 우리의 음식을 퓨전 음식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우리나라 주거 문화는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 대표적이며 아주 훌륭한 방식이죠. 그 다음에 현대 가옥에서 온돌은 어떤 형태로 변화되었나요? 보일러 방식으로 대체되었죠. 그렇지만 방바닥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다만 연료가 다르고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그 온돌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나라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의복생활, 그 다음에 식생활 문화, 주거 문화, 의식주에 대해서 의식주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